인문학 공장의 공장장 김경묵입니다. 세종은 결론적으로 휴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에 나올 거지만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 휴리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심변에 피혈자를 써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라는 사람들의 다양성보다는 조직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개묘년 세종 제5년에 배로 단삼과 치마를 만들어 옷이 없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전으로 나와서 먹는 자가 거의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세종이 왕이었던 당시에 재위 기간에 계속 가물었어요. 죽을 끓였더니 진제장에 나와서 먹는 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집 밖에 자기 중요한 부위를 감출 만한 천조가리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굶어 죽어 갔겠죠? 참 눈물 나는 일 아니에요? 저런 시대를 살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주었더니, 옷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겠죠? 그냥 가릴 것을 만들어 주었더니 나와서 먹는 자가 1000여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그냥 나와서 먹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세종 19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하여 혹은 길가에 버리고 혹은 나무에 메어놓고 가고 혹은 남의 집에 하룻밤 자기를 청하여 버리고 간다. 근데 부모가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새끼는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나무에 묶어놓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이런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던 세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종 13년의 기록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하루도 편치 않고 이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세종 13년에 5월 27일 날 비가 내렸다.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은가? 올리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오니까 이런 걱정을 또 해요. 오늘 밤에 만약 큰 비가 있으면 냇가에 있는 인가가 혹시 유실되거나 침수될지 모르니 한성부에서는 미리 알려서 수재를 면하게 하라. 서울시죠, 서울시에. 그리고 진짜 계속 큰 비가 왔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휴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백성을 향해서 휴래한다는 이러한 철학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디자인 철학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사람의 인, 그 사람이 문해놓은 인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늬, 그 사람이 만든 상품,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발자국이 남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의 나의 인문이 되겠죠. 이렇게 문은 바로 정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의 생각이 정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를 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발을정이라는 것은 그칠 지라는 글자에 한 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점에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발을정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내가 바르다는 것을 모르죠. 나만이 아는 겁니다. 꼰대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이 강의라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장에서 본다면 꼰대라는 것은 바르다는 것이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 생각해보니 이건 진짜 바른 거야. 그래서 누구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타인에게 강요하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것인데. 그래서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는 과정이 바로 인스퍼레이션의 과정이다.
인스퍼레이션은 스피라레라고 하는 스피라레라고 하는 영혼, 숨 이런 단어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영혼이 머무는 생각들, 그런 상태가 바른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른 마음이 된 후에 그것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심이 나오면 그 심에 자신만의 살아온 맥락이 붙어서 하나의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냐면 맥락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맥락이 없는 사람은 철학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맥락이 없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맥락이 없으면 내가 불안해지거든요. 불안한 상태는 바른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역사가 나오면서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철학은 언어의 형태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바로 D의 과정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D를 표현 방법을 써서 상품화한 것이 바로 문이에요. 그래서 인문은 바로 이 정심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요. 그래서 세종은 이런 방법을 썼을 것이다. 이런 방법은 세종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의 디자인 철학은 바로 이런 휼이었고, 디자인 철학은 그 자체로 무엇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디자인 철학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만이 만들어내죠. 어떤 책을 잘 쓰는 사람과 세종의 디자인 철학이 만나면 한 권의 책이 나올 것이고, 손기술이 좋은 사람과 만나면 어떤 물건이 나올 것이고 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정리해보면 이 정심, 나의 발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은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것이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을 문화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불분명하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주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만드는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남들이 상품에서 문화로 만든 그 문화를 가져다가 상품화시켜요. 그래서 짝퉁을 만들어내는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싱킹의 과정은 굿즈가 탄생되고, 그렇지 않은 과정은 프로덕트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따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종은 공감을 넘어서 흉의 과정까지를 요구했다.